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레저스포츠 관광론 강의를 맡은 최경호입니다. 여러분들 대면은 아니지만 비디오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일단은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런 상황이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죠? 우리가 개강하고 첫 시간을 여러분들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게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직원분들도 난리고요. 뭐 선생님들, 교수님들, 특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많이 당황하시고요. 저도 이렇게 당황스러운데요. 예. 근데 또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몇 개 촬영하고 나니까 또 괜찮아요. 이 렌즈가 여러분들 눈 같이 느껴지고 뭐 약간 또 카메라 렌즈에 이렇게 빠져드는 듯한 이런 것들도 느껴지네요. 아무쪼록 이런 코로나19 비상 사태가 빨리 종식돼서 여러분들과 강의실에서 좀 재밌는 강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레저 스포츠 관광론은 2년 만에 1년 만인가요? 2년 만에 다시 개설돼서 진행하는 수업인데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실제적인 내용, 그러니까 실무적인 내용들과 또 여기서 또 저희 기획서나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좀 실습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 좀 예기치 않게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조금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변경된 이 온라인 시스템에 맞춰서 제가 준비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처음에 제시했던 강의 계획서하고는 내용이 조금 틀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하지만 최대한 맞춰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다소 어색하겠지만 몇 번 하다 보면 또 적응이 될 거예요. 또 이 상황이 어느 정도 더 지속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 강의에 좀 빨리 적응을 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이게 또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강하고는 좀 틀리죠. 예, 그거는 뭐 어떻게 뭐 강의는 똑같지만 교육하는 건 똑같은데 인강이라는 건 단순 지식만 전달하는 게 좀 강하고 이 대학에서의 수업은 그거 플러스 지식 플러스 뭐 다양한 부분들을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소 여러분들이 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도 약간 좀 어색하고 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더듬거림, 버벅거림, 예. 뭐 그거라든지 뭐 말을 하다가 좀 가만히 있는다든지 뭐 생각 안 날 수 있거든요. 강의실에서는 뭐 상대방 여러분들 만나면 표정을 보고 읽으면서 이렇게 좀 뭔가 진행에 뭐라 그럴까요? 진행을 좀 해나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안에는 제 방입니다. 예, 공부방이거든요. 뒤에가 이제 제 책들인데 이렇게 카메라 안에 들어오게끔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떠들다 보니까 뭐 이게 뭐 궁금한 건지 뭐 좀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카메라 렌즈만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도 카메라 렌즈만 쳐다보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래도 아무쪼록 한번 잘 진행해서 뭐 잘 적응해 보죠. 뭐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좀 지나면 잘 적응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또 오리엔테이션 OT를 교환으로 해서 대체를 하려고 했었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시고 또 스마트 캠퍼스에 온라인 탑재됐던 동영상들이나 어떤 강의들이 잘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다가 저는 그냥 뭐 대세를 따라가야 되겠다 싶어서 PDF만 올려놨는데 좀 생각해보니까 좀 그거는 좀 학생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얼굴도 좀 보면서 얘기 좀 하고
전달을 해야지 최소한의 예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부랴부랴 퇴근할과 동시에 녹화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수업 1주차 1차 시 새벽 0시 40분입니다. 원래는 미리 찍어 놓으려고 하다가 시간이 좀 안 돼서 못했었는데 뭐 이렇게 몇 개 영상 찍고 나니까 이게 이제 말문이 좀 막 튀어요. 그래서 뭐 앞에 여러분들 있는 것 같고 지금 적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1주차는 1차 시와 2차 시로 나눠지죠. 1차 시가 1시간짜리고요. 수요일, 금요일 날 2차 시가 2시간짜리.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시간짜리 오프라인 수업이면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촬영 정도 이제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거는 한 20분에서 25분, 금요일 수업은 한 40에서 45, 50분 사이 또는 1시간 이내로 한번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근데 이제 뭐 빨리 종식이 되면 오프라인을 만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뒤에서 또 이제 강의 계획 때 좀 얘기하겠지만 사업계획서나 기획하는 부분들을 별도로 좀 운영하려고 했었어요. 수요일날. 근데 온라인에서도 그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쪼록 제가 이제 어떠한 플랫폼을 쓰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텐데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전달해드리고 또 단톡방 만들었잖아요.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이 저희가 공식적인 것은 단톡방을 이용해서 질문 주시고요. 그 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톡이나 문자, 이메일,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에 저희가 지금 이제 오늘 마무리 할 때쯤에 제가 이제 금요일날 해야 되는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안내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OT는 한 20분 정도 진행을 할 건데 지금 7분 지났네요. 한 13분 정도 더 떠들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그 수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만 하다 보면 전달만 하고 끝나요. 그래서 되게 많은 양을 준비해도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떠드는 시간과 좀 이런 시간 좀 갖도록 할게요. 이 레저 스포츠 관광론은 제가 2년 전에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고 뭐 그 전에도 다른 학교에서는 했었지만 특히나 제가 춘천 지역에서 이 레저 관광, 스포츠 관광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몇 건 진행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그것도 다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제 통과를 해서 지원을 받은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심사위원들이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부분들 한 세 건 정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이 지역에서는 과연 이 레저 스포츠 관광과 관련돼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됐고 어떤 트렌드의 사업들이 좀 채택이 되고 그 채택된다는 것은 그 사업이 앞으로 비즈니스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지 어떤 트렌드인지를 좀 같이 알아보면서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어떻게 그 강의가 진행되고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다음 평가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교환을 미리 다운 받으셔서 프린트아웃 하시던지 아니면 이 교환에 뭐 PC라든지 태블릿 PC를 보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도 괜찮고요. 자, 과목명 레저 스포츠 관광론이고요. 제 이름은 최경호입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앞으로 천천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강의 목적은 강의 이제 레저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스포츠 관광입니다. 레저 스포츠 관광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을 통해서요, 사례 중심으로 토론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지역 내, 특히나 춘천이나 강원도권 내에서 레저 스포츠 관광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문화 산업적인 측면, 그리고 레저 스포츠와 관광이 지닌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효과적으로 융합시키는 부분들, 제가 좋아하는 키워드예요. 융합, 융복합. 이 레저 스포츠 관광도 융합이죠. 레저와 스포츠와 관광이 촤르륵 융합. 학문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론으로 뒤에 이제 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거죠.
실무적인 부분입니다. 그런 기능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융합시켜서 각 지역에 특화된 레저 스포츠 관광 컨텐츠를 발굴함과 동시에 국내외 레저 스포츠 관광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인재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자 한다라는 게 강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레저 스포츠 관광론을 통해서 깊게 들어가려면 한없이 깊게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짧아요. 더군다나 지금 온라인 강의가 같이 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레저 스포츠 관광이라고 하고, 특히나 이게 이제 지역에 특화된 레저 스포츠 관광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특화된 관광 상품, 레저 스포츠를 상품화시켜서 관광을 엮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갈 겁니다. 강의 목표는요, 각 지역별 특화 또는 융복합 레저 스포츠 관광 사업에 대한 조사나 분석,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볼 거고요. 레저 스포츠 관광 사업 추진을 위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획서 쓰는 법, 그걸 한 장으로 요약하는 법, 그 폼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공유를 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팀을 짜도 되고 개인별로 해도 되고, 근데 좀 어떤 아이디어를 좀 공유하면서 수고를 덜기 위해서는 팀이 나을 것 같아요. 더 많은 팀은 아니고요. 적절하게 제가 한번 고민을 해서 팀을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 기획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그 작성법에 대한 습득과 지역 내 레저 스포츠 관광 컨텐츠 개발을 위한 수집, 정보 수집, 환경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레저 스포츠 관광에 대한 이해와 산업적 부가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검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알아볼 겁니다. 참고로 이 레저 스포츠 관광론을 통해서 인연이 돼서 지금 현재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2년 전에. 지금 이제 4학년이죠. 장기 현장 실습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개인적인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주로 B2G, 그렇죠? 정부 또는 이제 관공 지자체, 광역자치단체와 함께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하는데요. 그 사업에 관여도 했었고요. 보조연구원으로 들어오기도 했었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에 대한 선배가 될 수도 있고요. 소개는 나중에 차차 하도록 하고,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번 학기 때 그 인연이 돼서 레저 스포츠 관광론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또 어떤 인연이 돼서 같이 함께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제가 그 연구원으로 채용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의 인연은.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뭐 참고하시면 됩니다. 강의 진행 방법은 제가 주도적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주차별로. 그 대신에 레저 스포츠 관광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도 하고요. 발표라기보다 토론이 되겠죠. 발표는 이제 자기 본인이 작성한 1페이지 기획서를 가지고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지역 내 특화 프로젝트가 어떤 것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 그런 교환도 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평가 방법의 반영 비율은요,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30점이 되겠죠. 출석 20%, 참여도 10%, 과제 10%. 출석과 참여도는 20%와 10%가 합쳐서 30%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0%, 100점으로 해서 지금 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수업 계획입니다. 한 학기 동안. 이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개강 시기가 좀 늦춰졌고요. 거기에 맞춰서 날짜를 쭉 올려놨습니다. 1주부터 15주차까지 있고요. 15주차는 강의 보충 기간입니다. 보충 기간에는 강의가 진행된다기보다는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어떤 시간으로서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든지, 또 거기에 또 과제를 살짝 부여해서 수업 시간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괜찮을 것 같죠? 1주차 오늘입니다. 1차시입니다. 이게 1시간과 2시간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온라인 강의를 하거든 오프라인 강의를 하던 간에 1차시와 2차시를 저는 구분을 할 거고요. 1차시 때는 1시간, 2차시 때는 2시간이죠. 온라인으로 진행될 때는 20분 정도, 40분 정도 이렇게
다운받아서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 OT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스포츠 관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 시청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자, 2주차는 이제 이론 들어갑니다. 레저 스포츠 관광에 대한 이해. 그리고 3주차 때는 관광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측정 방법과 다양하게 좀 알아볼 거고요. 4주차는 레저 스포츠 관광의 사회문화적 환경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부분을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준비할 필요는 없고요. 강의 자료를 미리 업로드 할 테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프린트 아웃을 해도 되고요. 뭐 그 화면에 띄워놓고 다운받아서 봐도 됩니다. 제가 지금 1시 다 돼가거든요. 새벽. 지금 약간 그 피곤함이 조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6주차 때는 레저 스포츠 관광객 유형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5주차 때는 레저 스포츠 관광 시스템과 소비자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전반기 때 이 6주까지 했던 내용을 7주차에 중간고사를 보고요. 객관식과 단답형, 다음에 일단은 그런 정도로 좀 짧은 문장에 답할 수 있는 문제를 내보고 좀 쉽게 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 때는 상황을 보면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8주차, 9주차 때에 여기 써있죠? 레저 스포츠 관광산업의 실제. 그래서 지역 8주차 때는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사업,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이루어졌던 춘천 스포투어라는 이름으로 진행했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한 프로젝트를 저와 춘천시가 함께 진행을 했었던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9주차 때는 레저 스포츠 관광사업도 실제 2 지역 관광 혁신 프로젝트 2019년도에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관광부고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주했던 사업이에요. 대한민국 104국. 궁금하죠? 어떤 내용일지. 9주차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주차 때는 레저 스포츠 관광사업에 대한 1페이지 기획서. 앞서서 얘기했던 이 두 개의 프로젝트가 이 1페이지 기획서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 계획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11주차 때도 마찬가지로 실제 3탄 태골 스포츠문화마을 특성화 프로젝트. 요거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ING입니다. 태골 스포츠문화마을 특성화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타당성 조사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보고서 나왔고요. 이걸 통해서 이 앞에서 이 태골이라는 지역이 지명이거든요. 춘천의 서면에 보면 서상 1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명을 태골이라고 불러요. 그 태골을 왜 부르게 됐는지도 이때 말씀드리고, 그 태골을 기반으로 그 조합, 태골 협동조합이라는 것도 만들어졌고요. 작년에 행정안전부에 프로젝트를 신청했다가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그 내용 비하인드 스토리도 얘기해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올해 또 신청합니다. 춘천시 관광과와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좀 사이즈가 커요. 솔직히 얘기하면 사이즈 크고, 이 내용은 조금 궁금하겠지만 11주차 때 오픈하겠습니다. 만약에 너무너무 궁금한 사람들은 제가 사무실이 저기 창업교육센터 있습니다. 생명과학관 뒤쪽에 3층짜리 건물 203호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또는 카톡이나 여러가지 형태로 한번 오세요. 제가 설명을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사업이에요. 이것도 결국은 기승전 관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요거를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올해 제안서를 내서 채택이 되고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3년짜리 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많은 인력도 필요로 하고요. 아이디어도 필요로 하고 그렇습니다.
궁금하더라도 11주차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람은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내일이라도 연락하세요. 예. 그다음 12주차는 레저스포츠 관광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법 1페이지 기획서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럴 때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 부분, 그리고 기말고사 있죠. 아마도 발표로 할 거예요. 예. 1페이지 기획서 발표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것을 가지고서 발표.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 발표를 기간이 일주일밖에 없죠. 지금 일정표로 보면. 그래서 이거를 좀 순서를 바꿔서 진행할 수도 있고, 아직 좀 10주차 이후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이것도 미리미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크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일단은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단톡방이나 또 개인적인 부분은 개인톡이나 문자나 이메일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중요한 1차 C는 여기서 이제 OT가 끝나는 거고요. 2차 C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 설명 잠깐 드릴게요. 맨 뒷장에 보면은 뭐 이렇게 막 손들고 응원 막 보이죠? 이게 베트남이죠. 예. 중국 팬들, 베트남인데 왜 중국이라고 썼지? 중국이군요. 중국. 미안합니다. 네, 중국 원정단이네요. 이 영상을 보다 보면 베트남 영상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스포츠 관광을 디렉팅하라. 예. 그리고 스포츠 관광 국가 브랜드가 되다. 영상을 보면 재밌어요. 이게 1탄과 2탄, 이건 1탄입니다. 예. 1탄과 2탄 나눠져 있어요. 나중에 2탄은 우리나라 지역에 특화된 스포츠 관광을 어떻게 발굴해냈는지, 내고 있는지, 어떻게 그 트렌드가 어떤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조금 색깔은 다른 영상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번 금요일날 볼 2차 시의 영상은 이 영상이고 한 50분 정도가 진행이 되니까 잘 보시고 후기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제출한 것은 과제의 일부 평가로 점수에 반영이 될 거니까 잘 작성하시고요. 3장입니다. 1장 아닙니다. 2장 아니고요. 4장 아니에요. 3장입니다. 3장에서 딱 마무리해 주시고 첫 번째 장에는 학과 학번 이름 적어 주시고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니까 좀 이렇게 단락을 구분 짓는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또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잘 정성껏 작성, 또 타이핑 하셔도 되고 직접 써도 되고요. 그래서 기간이 아마도 일주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금요일날 시청하시고 다음 주 목요일 전까지는 제출이 완료돼서 제가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올려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한 주 늦을 때마다 마이너스 1점입니다. 네, 명심하시고요. 한 23분 떠들었더니 배고픈 상태에서 새벽 1시 피곤하고 좀 좋지 않네요. 예. 최선을 다해서 좀 컨디션 좋을 때 낮에 좀 했어야 되는데 화면에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예. 잘 안 나오면 좀 이렇게 좀 편집 좀 해야 될 텐데. 그리고 영상은 제가 중간에 편집 없이 쭉 스트레이트로 했습니다. 좀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좀 말도 버벅거릴 수도 있고요, 더듬거릴 수도 있고, 좀 말이 좀 빨라가지고 좀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한참 침묵을 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수업 받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했으니까 쟤 왜 저래? 막 그러지 마시고 우리를 많이 좀 뭐라 그럴까요? 적응할 수 있게끔 노력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아무쪼록 이 그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돼서 하여튼 여러분들을 빨리 강의실에서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이제 전달한 것 중에서 전달이 좀 부족한 부분은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제가 이거 오늘 그 레저 스포츠 관광론 1주차 1차 시 그래서 OT를 마치고 제가 또
다음 주 강의할 것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늦은 시간이라 조금 집중이 좀 여기 좀 떨어지네요. 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오늘 1차 시 레저 스포츠 관광론 OT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스포츠 경영학 수업을 진행하게 돼 최경호라고 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제 앞에는 학생분들이 안 계시지만 일단은 그 온라인 상으로라도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에는 강의실에서 마주 앉아서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럴 수가 없는 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실에서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업을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 이런 온라인 수업이 갑자기 진행되면서 우리 한림대학교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상당히 아주 곤혹스러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비상상황이에요. 스마트 캠퍼스가 각 대학마다 좀 구축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들이 있는데 우리 한림대학교도 연간 한 3-4% 정도가 활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시기 때 만반의 준비는 많이 했지만 100%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저께 월요일 날에도 접속자가 폭주를 해서 다운도 되고 접속도 안 되고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진행 한 1-2주면은 2주 정도면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래도 이제 첫째 주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니까 원래는 영상이나 음성을 통해서 모든 걸 하기로 했지만 그 PDF 교환을 가지고서 대체하려고 했었는데 또 한편에서는 또 학생들의 불만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 한림대학교 상황을 제가 아직 듣지는 못했지만 주변에 있는 대학들에서는 많이 불편을 호소를 했고요. 솔직히 이게 등록금을 내고 또 첫 학기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거기다 이제 강의를 듣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수업에 대한 질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PDF 교환으로 대체했던 학교들이 또 부랴부랴 영상이나 음성을 통해서 서비스를 또 개선하라고 또 교수진들에게 또 지시가 내려와서 제가 아주 분주합니다. 저도 지금 스포츠 경영학하고 학교에서 이제 레저 스포츠 관광론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유와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좀 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좀 편하게 해도 괜찮겠다라고 판단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 교환만 올려놨지만 지금 제가 방금 퇴근하고 들어왔거든요. 예, 지금 여기는 이제 제 공부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배경이 제일 그래도 괜찮은 곳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영상으로 OT를 진행해서 여러분들과 첫 대면은 아니지만 비대면이라도 하는 게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부랴부랴 매트만 벗어 던지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특히나 학생들이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예, 특히 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보통 한 3학년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신입생들인 경우에는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예, 우리 그 2학년, 3학년, 4학년 학생들은 그래도 스마트 캠퍼스 이 사이트도 접속을 해봐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만 신입생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상당히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자, 아무쪼록 이제 이런 상황이 빨리 종식이 돼서 여러분들과 강의실에서 함께 스포츠 경영학 수업을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뭐 짧게 진행되겠지만 OT를 좀 진행을 하고 스포츠 경영학을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진행할지, 이 상황도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할지 오프라인이 중간에 재개가 될지는 뭐 미지수지만 일단은 나름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객수에 올라가 있던 부분들은 이제 오프라인을 전제로 해서 됐던 것들인데 지금 온라인 상황이 되면서 교수진들도 뭐 일주일 전에 바로바로 변경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모든 학생들이 좀 잘 이해를 좀 해주면서 그러면서 교수진들도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도 잘 인지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네. 뭐 이 카메라 앞에서 제가 뭐 다른 수업들 한 3커트 4개 영상을 찍었는데 계속 새롭습니다. 뭐 렌즈 바라보면서 혼자 떠든다는 게 쉽지 않고요. 그래서 새삼 느끼는 게 유튜버들이 요즘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프로 유튜버들이야 뭐 계속 카메라 앞에서 진행을 했으니까 괜찮은데 아마추어들은 야 이거 쉽지 않았겠다.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카메라 렌즈를 보면서 그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말이 끊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게 갑자기 뭐 카메라 앞에서 뭐 말을 지금 진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그냥 느끼고 편안하게 강의실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이게 또 적응이 될 겁니다. 곧. 그렇죠? 인간은 이렇게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적응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적응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 도중에 이 손 동작이 좀 어색하죠? 예, 이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은 한 20분 정도만 제가 OT를 진행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12분 정도만 더 진행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보통 보니까 온라인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의 한 절반 수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경영학 수업이 3시간짜리니까 보통 1시간을 20분씩만 잡는다 하더라도 둘, 넷, 여섯, 60분이죠. 1시간 정도 쭉 하는데 또 이 수업이 또 1시간, 2시간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계속 고민 중입니다. 예, 수요일날 1시간은 강의를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제가 준비했던 다른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를 같이 공유하면서 할 것이냐 그리고 금요일날 2시간은 연달아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강의를 진행할 것이냐 이 부분도 저도 상황을 보면서 새롭게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OT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제가 올려놓은 교환도 다운받아서 뭐 프린트 아웃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화면 띄워놓던지 하면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구체적인 소개는 뭐 시간이 뭐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있으니까 오프라인에 또 온라인이 됐던 소개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고 오늘은 스포츠 경영학을 어떻게 진행할지 목적과 목표, 진행 방법, 평가 방법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강의 목적은 스포츠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스포츠와 레저에 대한 경영에 대한 개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스포츠 조직과 그리고 단체에서 경영 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다양한 경영 전략과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석 능력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생산과 마케팅 관리를 실질적인 현장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스포츠 경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제가 출석부는 아직 다 보진 못했지만 대부분이 한 80% 정도가 이제 체육학과 학생들이고요.
나머지 학생들이 또 이제 들어와 있는데 아직 지금 세부적인 전공들은 못 봤어요. 아무래도 이 스포츠 경영이라는 것도 스포츠라는 것과 이 경영이라는 게 이제 합쳐진, 우리 학교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융합 전공, 예, 많이 하고 있죠. 융복합. 이 스포츠 경영도 그 융합 학문입니다. 예, 스포츠와 경영학이 합쳐진.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의 상황을 어떤 그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파악하고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용시키는 것이 이제 스포츠 경영학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경영학에 대한 지식이 고르게 좀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경영학이 베이스가 많이 깔려야 이 스포츠 경영학을 이해하고 합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그 수강생 중에서 아마 경영학 전공 쪽에 있는 친구들은 아마 이 학기 진행하면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스포츠 경영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스포츠 경영학 수업만 들어서는 그냥 어떤 그 맛보기 정도가 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설렁설렁 하는 건 아니고 다 전달을 해드리겠지만, 국내에는 심지어 그 스포츠 비즈니스 학과나 스포츠 경영학과가 따로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학과도. 그런 학과들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랄까요, 배울 게 많다는 거죠. 또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체육학과에 개설된 스포츠 경영학은 그 중에 딱 일부, 그래서 스포츠 경영학이 어떤 것이다 라는 정도까지만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그림 있는 것처럼, 예, 어떤 스포츠, 이게 또 스포츠가 아니네요. 저희도 캡처를 해왔는데, 여튼 간에 스포츠와 관련된 것과 이 비즈니스 매니지먼트가 합쳐진 부분이 스포츠 매니지먼트다. 그리고 스포츠 비즈니스로 이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강의 목표는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 정도로 나눠서 제시를 했어요. 스포츠 경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과 설계, 관리 등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스포츠 단체나 조직, 인적 자원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사관리. 그 다음에 스포츠 생산관리, 재무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스포츠 제품 개발과 생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조직 단체죠. 뭐 스포츠를 매개체로 해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것들은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뭐 대표적인 것은 프로스포츠 관련된 구단이나 그런 어떤 리그를 운영하는 협회라든지 그런 어떤 관련된 용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업체들을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뭐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뭐 대한체육회라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서 하는 일이 이제 스포츠 경영이라고 보면 쉽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스포츠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런 대한체육회나 국민체육진흥공단 같은 곳에 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차차 정보를 좀 공유하면서 소스를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OT니까 OT로서만 마무리를 하고요. 자, 강의 진행 방법은 제가 이제 주로 강의를 위주로 하지만 어떤 이슈가 발생할 때는 이제 토론이나 질의응답을 통해서 병행하고요. 온라인이 진행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상에서, 그리고 단톡방을 만들었죠. 그 공식적인 것은 이제 단톡방을 통해서 이제 질의응답을 받고요. 개인적인 부분들은 개인톡이나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 전화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됩니다. 평가 방법은 이렇게 되죠.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과제 10%, 출석 20%, 참여도 10%. 근데 이 부분을 통틀어서 출석을 한 30%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또 평가를 할 때는 이제 학교에서 기준을 세우고 있는 그 평가 방법에 따라서 조금은 변동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율대로 평가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중간고사 30%는 30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 100%, 100점이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강의 계약은 이렇게 됩니다. 1주부터 이제 15주까지 제시되어 있는데요. 오늘이 이제 OT, 그리고 또 뒷부분에 약간 스포츠 경영학에 대한 개요도를 잠깐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이 그 경영학 수업이 스포츠 경영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뭐 학현사에서 출판한 책인데요. 그 책을 가지고 주도 이제 그 책의 내용을 주도적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또 뺄 부분은 빼고 들어갈 부분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진행을 하니까 굳이 책을 살 필요는 없지만 뭐 참고서로서 아무거나 사셔도 되고요. 제가 이 교환을 미리미리 전달을 뭐 온라인 됐든 오프라인 됐든 미리미리 전달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프린트아웃 하든지 아니면 뭐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 PC에 저장을 해서 수업 시간에 보면서 체킹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2주부터 6주까지 날짜도 정해져 있죠. 그래서 스포츠 경영에 대한 부분과 경영 환경, 경영 전략, 조직 설계에 대한 내용들을 뭐 딱 끊어서 뭐 2주차, 3주차 때는 뭘 하고 뭐 얘기를 하다 보면 길어지고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6주차 안에는 스포츠 조직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오른쪽에 그 교환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4월 15일과 5월 1일이 휴강이에요. 예. 자, 4월 15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법정 공휴일이 됐고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 금요일이에요. 아마도 휴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아니면 저희가 진도를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주차 때 중간고사 봅니다. 예, 중간고사 체킹 잘 해놓으시고요. 중간고사는 객관식과 단답형인데 여러분들이 다른 강의 때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객관식과 단답형만 냈더니 대부분이 좀 점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약간의 서술이라든지 좀 문장이 긴 그런 또는 응용 문제를 내서 조금 그 점수에 대한 차이를 좀 두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중간고사는 좀 쉽게 낼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채점해보고 기말고사 때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8주차, 9주차, 10주차, 11주, 12주, 13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인적자원관리, 생산관리, 재무관리, 경영통제, 그 다음에 스포츠 제품 개발과 생산관리까지. 여기도 또 휴강이 한번 껴있어요. 5월 17일인데 5월 27일이 제가 좀 표시를 해놔서 달력이 없고 그래서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때도 휴강인 것 같아요. 네. 체크하면서 일단은 휴강이 있을 때는 사전에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지를 이제 듣고서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학기 때에 과제를 부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말고사 보고요. 보충 기간에는 별도로 보충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때 그 스포츠 경영과 관련된 필요한 어떤 내용 영상물 정도 시청하면서 과제 또 일부분을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진행이 되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공지를 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벌써 한 20분 지났습니다. 예, 약속한 대로 20분이면 마무리해야 되는데 뒤에 조금 제가 설명하고 오늘이 이제 1주차에 1차시죠. 2차시가 있어요. 2차시는 금요일로 제가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2차시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분이 좀 넘겠네요. 예. 저 상당히 지금 배가 고파요. 아까 점심을 먹고요. 예.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하려는 게 있는데 그 프로젝트 R&D예요. R&D인데 여러분들과도 그 내용을 한번 공유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팀들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들어가니까 그 팀들하고의 킥오프 원래는 저녁 때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뭐 화기애애하게 왜냐면은 그 R&D 예산을 받기 때문에
전체 뭐 큰 비용은 아니고요. 전체 예산 1억 700만 원짜리인데 그래도 그게 10개월 진행되는 거니까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쓰는 거죠. 예, 그 기술 개발 과제입니다. 그거에 대한 것도 제가 한번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하고도 우리 스포츠 경영 수업하고도 무관하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할 거고. 그래도 킥오프가 있었는데 점심 때 맛있는 칼국수를 뭐 닭칼국수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너무나 할 일이 밀려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점심을 먹지 못하고 이렇게 저녁을 먹지 못하고 지났고 OS 하나 먹었어요. 너무 배고픕니다. OS. 그러고 나서 지금 시간이 12시죠. 그러니까 밥 먹은 지 11시간이 지났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일단 이거 스포츠 경영 OT 빨리 그를 마치고 간단하게 요기를 좀 한 다음에 또 레저 스포츠 관광론 또 촬영을 하나 해놓고 또 잡무 남은 일을 좀 해놓고 그리고 자면은 한 2시 될까요? 3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뒤로 넘어가 봅시다. 스포츠 경영학 여기서부터 한 장만 있습니다. 한 장 개요도인데 이 개요도는 그 책에 대한 개요도예요. 책에서 그 책이 여러 그 유명하신 한국 교수님들께서 책을 쓰신 겁니다. 한 10여 년 전에. 그 후로 이제 계속 업데이트는 됐는데,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빨간 박스로 해놓은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이 우리가 한 학기, 이번 1학기 동안에 학습할 내용들이고요. 빨간 박스 밖에 있는 부분들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케팅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디어, 에이전시. 근데 이런 스폰서십과 이런 부분들은 이게 일단은 이 스포츠 경영학 수업 자체가 체육학과에 개설된 강의잖아요. 근데 체육학과에는 스포츠 마케팅 수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 수업과 겹치는 부분은 뺐어요.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과 스포츠 스폰서십, 미디어, 에이전시, 그다음에 소비자 행동에 대한 부분은 제외를 하고 그 외에 내용들만 지금 빨간 박스로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강의 계획에서 앞서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1부, 2부, 3부, 4부 나눈 건 아니지만 순서대로 처음에 이제 스포츠 경영이란 무엇인지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입니다. 2주차 1차 시 때 1차 시와 2차 시 때 이 내용을 좀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스포츠 경영 환경에 대해서 이 스포츠 경영이라는 것이 또 다양한 그 환경 속에서 움직입니다. 일반 경영이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스포츠라는 특수한 상황이 같이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일반적인 경영 환경보다도 상당히 변화무쌍하다. 그리고 각 종목마다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에 따라서 또 변화되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러한 스포츠 경영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또 아우를 수 있는 스포츠 산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스포츠 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또 체킹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부 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책에 대한 게 1부, 2부, 3부, 4부 나오는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경영 계획에 들어와서 스포츠 경영 전략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우게 되고 분석을 하게 되는지 이 부분을 좀 같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조직을 경영을 이제 어떤 그 스포츠 단체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직을 어떻게 설계하고 효율적인 조직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지 이 부분. 그리고 또 그 조직 안에서 구성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구성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프로스포츠에서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프런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스포츠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런 어떤 팀이죠. 스포츠 팀이나 어떤 그 단체에 들어가서 프런트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면서 그런 프론트를 하려면 어떤 자질,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 온라인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움직이긴 쉽지 않잖아요. 원래 실습도 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참고로 제가 또 한국 스포츠 마케팅 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스포츠 마케팅 협회에는 그와 관련된 종사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하나씩 매칭해서 인터뷰를 제가 직접 따오든지 어떤 뭐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강 아닌 그런 특강 개념으로 초빙을 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이런 것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생산 관리에 대한 부분 하고 8, 9장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재무 관리.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돈 문제입니다. 돈이 있어야 뭐 경영을 할 거 아닙니까? 경영의 첫 번째는 아니어도 목적이 있잖아요. 회사를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 이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가치를 창출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재무관리,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재무관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스포츠 경영이나 일반 경영이 아니어도 이 재무, 이 돈과 관련된 부분들을 잘 알고 나가야지만 또 취업에 있어서도 유리하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접하게 돼요. 근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그 흔히 또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뭐 무역, 상경 계열이 아니면 많이 접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서 취업을 준비한다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이 스포츠 경영에서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도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영이 잘 돌아가죠. 착착착착 조직 관리도 잘 되고 경영 전략도 잘 세우고 뭐 인적 자원도 잘 되고 생산도 잘 되고 그런데 막 회사가 잘 커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회사가 안 좋은 상황에 처해서 이렇게 문을 닫는다든지 재정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간혹 볼 겁니다. 파산하는 경우, 부도난다고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영이 원활하게 돌아가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통제하는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영 통제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맨 마지막 부분에 배우고 넘어갈 예정이에요. 제가 원래는 오프라인에서도 OT를 길게 합니다. 한 1시간 정도 하는데 그 온라인상에서도 짧게 할 것 같았는데 요 입이 살짝 터지니까 뭐 할 얘기 많네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그 1주차의 1차시 1시간짜리,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는 20분에서 25분 사이인데 벌써 30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중간에 편집 없이 풀로 그냥 찍어봤습니다. 편집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반에도 얘기한 것처럼 약간의 좀 어색함, 버벅거림 혹시나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굳이 편집 안 하고 이렇게 좀 리얼하게 강의실에서 여러분들과 수업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 2차시 때는 제가 그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일단 이제 첫째 주 차에 좀 그 테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차 시 때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이제 스포츠 안전 특집 다큐, 대한민국의 신패러다임 스포츠 안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뭐랄까요, 스포츠 시설, 체육 시설 매니지먼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포츠 안전, 우리나라의 체육 시설이라든지 또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안전을 대처하고 있는지, 어떤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2차 시는 영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약 50분 정도 아마 시청하게 될 겁니다. 50분 정도를 시청을 하고 후기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아마 제가 공지사항에도 올려놨기 때문에 A4 3장일 거예요. 넘으면 안 됩니다. 한 장 넘을 때마다 마이너스 1점이에요. 5장 쓰면 마이너스 2점. 이상하죠? 제가 이게 다 읽어보는데 3장까지만 쓰세요.
한 장 안 됩니다. 두 장 안 됩니다. 세 장입니다. 네, 그리고 맨 첫 번째 장 위에는 학번과 학과와 이름을 적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읽어보기 좀 편하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정리를 너무 쭉 이어서 쓰지 마시고 이렇게 서론본론 결론 또는 어떤 구분을 지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타이핑 치시면 됩니다. 쓰셔도 되고요. 그러면 자기가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달할 사항이 만약에 이게 동영상이 재생이 잘 안 되면 제가 이제 유튜브로 또 이걸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잘 보시면 될 것. 아니다.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재생이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캠에서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은 아까 쭉 편집 없이 갔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앞에 있는 카메라가 30분까지 녹음되고 자동으로 꺼지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 30분 정도쯤에 약 2분 정도 갖다 붙였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게 꺼지지 않도록 좀 잘 조절해 놓고 세팅해 놓고 촬영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스포츠 경영 OT 1주차 1차 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